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삶의 교훈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면서 점점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며 때로는 반항까지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오늘날 많은 한국 부모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그렇게 순했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아이가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리고 실제 많은 가정에서 효과를 본 하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무시할 때 단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김미영 씨의 이야기. 김미영 씨는 42세, 중학교 2학년 아들 준호를 둔 직장맘입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본인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준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는데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숙제했니? 라고 물으면 나중에 할게요 라고 대답하지만 결국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고 말하면 알았다고요? 라고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준호가 엄마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조차 하지 않고 마치 엄마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보기로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는데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으로 엉망이었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웃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친구들 집에 보내고 정리 좀 해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게임에만 몰두한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김미영 씨는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엄마 말 안 들려? 당장 친구들 보내고 정리해. 그때 준호가 친구들 앞에서 한 말은 김미영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엄마는 왜 이래? 친구들아, 우리 방에서 하자.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김미영 씨는 거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미영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시어머니는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워서 그렇다며 오히려 김미영 씨를 탓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간 김미영 씨, 결국 김미영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청소년 상담을 해온 박현우 박사를 찾아갔죠. 박현우 박사는 김미영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 군의 행동은 전형적인 청소년기 반항 행동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권력투쟁이요? 네.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지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반항하게 되죠. 박현우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정말로 부모를 무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네,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줄 것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인 셈이죠. 그러면서 박현우 박사는 김미영 씨에게 특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준호 군이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사랑해. 네? 네, 사랑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해라고만 하세요. 김미영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데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달라질까요? 박현우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상대방도 화를 냅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때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거나 더 공격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떨까요? 그건 상대방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도 화를 내고 부모가 사랑을 주면 아이도 사랑으로 답합니다. 마법의 한마디, 사랑해. 박현우 박사는 왜 사랑해라는 말이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반항할 때 부모는 보통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고 그에 대한 나름의 대응 방식도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사랑해란 말은 아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기존의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공격성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반항적인 행동을 할 때는 마음속에 공격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면 그 공격성이 순간적으로 중화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셋째, 아이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반항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죠. 사랑해라는 말은 바로 그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넷째, 관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줍니다. 부모가 화를 내거나 훈계할 때는 그 순간의 행동이나 문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해라고 말할 때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김미영 씨의 첫 번째 시도, 박현우 박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미영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는 숙제도 하지 않은 채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숙제부터 하고 게임해. 준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려? 역시 무반응이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평소라면 목소리를 높였겠지만 박현우 박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준호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를 돌아봤습니다. 네? 엄마가 준호를 사랑한다고 했어. 준호는 잠시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더니 다시 게임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게임을 하던 준호의 어깨가 전보다 덜 경직되어 있었고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숙제 좀 도와주세요. 김미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준호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시도, 더욱 강력한 효과. 며칠 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때마침 김미영 씨가 중요한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준호야, 잠깐 조용히 해줄래? 엄마가 전화 받아야 해. 하지만 준호는 계속 친구와 크게 웃으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호야, 제발 조용히 좀 해줘.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김미영 씨는 화를 내며 전화 끊으라고 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준호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준호는 순간적으로 친구에게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냥 엄마가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김미영 씨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우리 엄마가 중요한 전화 받아야 한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해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과학적 근거, 왜 사랑해가 효과적인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 방법의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의 설명.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사랑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말을 들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전두엽이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죠. 하지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이런 감정적 반응이 완화되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설명.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로저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잘못했어도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행동 변화의 동기가 됩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의 설명.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안전한 애착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독립에 대한 욕구와 애착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일관되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아이는 독립을 추구해도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건강한 독립을 위한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다른 가정들의 성공 사례, 김미영 씨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많은 부모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정호 씨 45세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딸 수진이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와 말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했고 집에 오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죠. 수진아, 밥 먹어라 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나중에 먹을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어느 날 이정호 씨가 수진이 방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잠시 후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오고 간단한 대화도 하게 되었죠. 대구에 사는 최민수 씨 48세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아들 현우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선생님께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온 현우는 아빠의 말에 반말로 대답하며 버릇없이 굴었죠. 현우야,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별일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장난쳤을 뿐이에요. 장난이 아니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아, 시끄러워요. 아빠는 왜 선생님 말만 믿어요? 평소라면 최민수 씨는 화를 내며 너 지금 아빠한테 한 말 하냐?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우야, 사랑해. 현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사랑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하지만 단순히 사랑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진심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만약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사랑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상시에도 자주 표현해야 하지만 특히 갈등 상황에서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조건 없는 사랑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랑해나 내가 착해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우리 아들, 딸이어서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4.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표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색해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해야 합니다. 엄마만 혹은 아빠만 이런 노력을 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미영 씨 가정의 3개월 후 김미영 씨가 이 방법을 시도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준호가 먼저 엄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큰둥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는데 제가 골을 넣었어요. 엄마, 친구가 저한테 게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엄마,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또한 준호의 전반적인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반항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엄마의 말을 일단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청소년다운 모습들은 남아 있습니다.
가끔 짜증을 내거나 말대답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김미영 씨가 사랑해라고 말하면 준호도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에 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김미영 씨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와의 갈등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큰 변화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점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거나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즉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들은 바로 변화를 보이지만 어떤 아이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 관계가 지속되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일관성 없이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양육 태도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다른 훈육 방법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표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훈육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의 추가 조언, 이 방법의 효과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영희 교수의 의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는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런 정서적 지지가 더욱 중요하죠. 서울아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성 과장의 의견. 임상에서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정신건강도 더 좋습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건강한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미경 원장의 의견. 많은 부모들이 사랑은 마음속에만 두고 표현은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언어적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할 때 아이들도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별 적용 방법. 사랑해라는 말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1.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을 때 기존 방식. 숙제 안 했지? 또 게임만 했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개선된 방식. 사랑해, 우리 아들. 그런데 숙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상황 2.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기존 방식.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를 속이는 거야? 개선된 방식. 사랑해. 그런데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 상황 3. 아이가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켰을 때 기존 방식. 또 싸웠다고?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사랑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래? 상황 4.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기존 방식. 이게 뭐야?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이러면 어떡해? 개선된 방식. 사랑해. 공부가 힘들었구나. 어디가 어려운지 같이 봐볼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의 적용법.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대전에 사는 정수연 씨의 경우 중학생 첫째 딸 민지와 초등학생 둘째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가 자주 싸워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지와 준서가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었죠. 민지가 먼저 보고 있었는데 준서가 뺏어갔어요. 누나는 맨날 독차지해요. 평소라면 정수연 씨는 너희 둘 다 그만해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민지야, 사랑해. 준서야, 너도 사랑해. 두 아이 모두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싸우니까 엄마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생각해 볼까? 그러자 민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30분씩 번갈아 보자. 이처럼 개별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연령별 적용 방법. 초등학교 저학년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아직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사랑해라는 표현에 대해 비교적 순수하게 반응하죠. 사랑해, 우리 공주님, 왕자님.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게? 이런 식으로 좀 더 감정적이고 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 시기부터 아이들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딸.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처럼 사랑 표현과 함께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학생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해라는 표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 이 연령대에서는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 18세. 이제 거의 성인에 가까워진 시기입니다.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지만 여전히 부모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해. 네가 내린 결정을 엄마 아빠가 지지할게. 이처럼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정서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강태연 씨 46세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강태연 씨는 평소 아이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아들 현수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죠. 아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와 대화 같은 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사랑해라는 표현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강태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현수야, 아빠가 사랑한다. 현수는 깜짝 놀라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사랑해요. 그날 이후로 부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빠들을 위한 실용적 팁 1.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부터 시작해보세요. 2. 행동으로도 표현하세요. 말뿐만 아니라 어깨를 토닥이거나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3. 일상적인 순간을 활용하세요. 등하교 때, 잠자리에서, 식사 시간 등을 활용하세요. 4.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뭐에 관심 있어? 라고 물어보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엄마들은 보통 아빠들보다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미라 씨 9세의 경우 중학생 딸 예린이와 자주 충돌했습니다. 특히 공부 문제로 매일 같이 싸웠죠. 엄마는 매일 공부 이야기만 해요. 공부는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 모녀 관계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랑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예린아, 사랑해. 공부가 힘들지? 이렇게 접근하니 예린이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엄마들을 위한 실용적 팁. 1.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화가 날 때는 사랑해를 먼저 말해보세요. 2.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세요. 화가 났구나, 속상했구나라고 공감해주세요. 3.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다는 말보다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4.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아이도 엄마 자신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모든 경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철수 씨의 경우 고등학생 아들 동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며 학교도 자주 빼먹었죠. 김철수 씨는 사랑해라는 표현을 시도해봤지만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징그러워요. 심지어 동현이는 아빠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뭔가 꿈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실패했을까요? 1. 갑작스러운 변화.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사랑해라고 하니 어색했습니다. 2. 일관성 부족. 한두 번 말한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습니다. 3. 진심 부족. 기술적으로만 접근했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김철수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양육 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접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1. 자신의 마음부터 바꿨습니다. 정말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2.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같은 간단한 격려부터 시작했습니다. 3.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한 달, 2달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6개월 후 동현이도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적용.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안산에 사는 리멍화 씨, 중국 출신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초등학생 아들 민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이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직접적인 사랑 표현을 잘하지 않는 문화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는 왜 가끔 중국말로 혼잣말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도 엄마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부모 세대를 위한 조언. 조부모님들도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고인수 7세의 경우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이 방학 때마다 제주도로 놀러 옵니다. 하지만 중학생 손자 우진이와는 대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해라는 표현을 시도해 본 후 달라졌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활용 사례. 이 방법은 가정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김영숙 선생 모세의 경우 담임을 맡은 반에 특히 문제가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친구들과 싸우거나 선생님께 반말을 하기도 했죠. 보통은 훈계를 하거나 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 봤습니다. 민수야, 선생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자신을 혼내기만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생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후로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기관에서의 활용. 청소년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 사례. 가출을 반복하는 고등학생 여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죠. 상담사는 부모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일단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부모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화를 내거나 추궁하는 대신 사랑해라고 말하자 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들. 이런 접근법의 효과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300명의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부모가 긍정적 감정 표현을 자주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보다 우울감이 40% 낮았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20% 높았습니다. 문제 행동이 60% 적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80% 높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뇌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부모로부터 사랑 표현을 자주 듣는 아이들의 뇌에서는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았습니다.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마무리.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때 사랑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아이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아이가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를 믿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먼저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정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